도심 속 생명의 숲 북한산. 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을 뽐내는 북한산은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겐 큰 축복이다. 수십 개의 능선과 계곡들이 흘러내려 삶의 터전 바로 앞까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도심 속의 자연공원 북한산. 그런데 그 산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산에 살지 말아야 할 동물의 위협. 산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의 유입. 산의 수목을 파괴하는 병해충까지. 도심의 허파 북한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북한산 대남문 근처입니다. 여러 마리의 개들이 무리지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람쥐와 새 등 작은 야생동물을 잡아먹거나 등반객들에게 먹이를 구걸하면서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북한산에 들개들이 출몰하면서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야생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북한산뿐만 아니라 인왕산, 백년산, 관악산 등으로 서식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데 북한산 들개의 실태를 들여다보았다. 북한산은 서울 근교의 산 중에서 가장 높고 산세가 웅장해 예로부터 서울의 진산으로 불렸다. 그 진산을 점령하고 터전으로 삼은 야생 들개들은 사실 유기견이다. 주인 잃은 반려견들이 왜 북한산에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걸까? 국립공원 관계자를 따라 들개 추적에 나섰다. 저쪽에 한번 저기 가보시죠. 옛날에 있었던데 2주 전에 확인했던데. 2주 전에 있었어요? 예. 근데 현장 안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이 숲도 우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저기 보이는 저기가 유기견들이 가장 많이 관찰이 됐던 곳입니다. 아직 들개가 사람을 크게 공격한 사례는 없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야생화로 공격 성향이 강하고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다 보니 언제든 위험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립공원은 얼마 전 포획 작업을 통해 많은 수의 들개를 잡아들였다. 2주 전에 여기에 새끼가 있었습니다. 새끼 4마리 있었고요. 포획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가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관찰됐는데 다음 포획 시까지 서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정기적인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2주 전에 보였던 들개들은 또 어디로 간 걸까? 시간이 갈수록 유기견들은 점점 더 야생화되면서 험준한 산에서도 스스로 생존하면서 번식하고 있다. 빠르게 야생에 적응한 탓에 포획 과정도 만만치 않다. 포획 장비는 물론 대대적인 인원이 동원돼야 한다. 이게 높네요? 예. 이쪽 구멍은 반대편 구멍은 구멍이겠죠? 탈출이죠. 그러니까 입구가 2개는 있어야 예. 한쪽으로 오면 한쪽으로 나가고 예. 보통 최소 2개는 있어야 양쪽으로 몰렸을 때 도망갈 퇴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 전까지 들개들이 관찰됐던 들개들의 은신처. 먹다가 남은 뼈 물고 온 것 같고요. 여기저기 들개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개뼈 아래턱 같은데 이게 왜 있는 거죠? 뭐 주변에서 물고 들어왔거나 개를요? 예, 이제 뭐 먹기 위해서 물고 들어오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거만 던져줬든지 아래턱만
한쪽만 남아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이를 이제 물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씹어서 이것도 어디서 물어온 것 같고요. 이건 그 뭐야 스틱? 예, 스틱 손잡이. 새끼가 저희한테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새끼들을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시켰을 거고, 이제 위쪽으로 한번 가서 또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죠. 한때 그 수가 많았을 때는 100여 마리가 넘게 추정되기도 했는데 들개들은 산을 타고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데다가 엄청난 번식력으로 계속 숫자가 불어나고 있어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산 중턱까지 올라가 보니 어렴풋이 보이는 들개의 모습. 잠시 후 들리는 들개 울음소리. 야생이 완전히 적응한 개는 원래 갖고 있던 늑대의 습성을 되찾기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사람을 무는 일은 드물다고 해도 언제 사납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들개를 발견했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산에서 서식하는 데다 야생에서 태어난 개체들이 급증하면서 광견병 전파와 생태계 교란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활동들이 야생동물이 살고 수 있는 공간을 선점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야생동물은 또 밀려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개체수가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원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적법하게 처리하는 게 현실에 가장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산 들개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갑자기 들개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재개발 사업을 꼽는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의 백사마을. 주택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사번지에 위치해 백사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1960년대 말 청계천 등 도심 재개발로 인해 밀려난 이주민들이 정착해 살던 곳이다.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작은 동물들의 발자국이 남아있어요. 여기 지금 요건 고양이과 동물들일 거거든요. 발자국이 작아요. 요만 작아요. 여기 전부 발자국이에요. 요만한 거. 폐허가 된 빈집에서 발견되는 작은 동물의 발자국들.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마을을 비우는 과정에서 유기견이 한꺼번에 다량 발생하는 것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그대로 방치돼 길고양이마저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북한산 인근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 서울 은평구 일대도 마찬가지. 재개발 지역의 유기견 통계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산이 올라가다 보면 많이 돌아다녀요. 개들이요? 그게 다 동네에서 보던 개들이 거기 있는 거 예, 같으세요? 그런 것도 있고 모르는 게도 많고. 여기도 이런 거 두 마리인가 있던 것도 없어졌더라고. 예, 산이로 그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도 한 서너 마리 이 댕기던 거 시방 내가 못 본 데가 한 달 포될 거야. 문제는 마을을 떠돌아다니던 유기견들이 먹이가 떨어지자 등산객이 던져주는 먹이를 따라 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북한산은 그들이 찾은 새로운 서식지인 셈이다.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게 하려고 못할 목적으로 예짐을 철조망을 설치했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면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가게 되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다면 동물의 흔적이 가장 많아요. 마을 한쪽으로 난 숲길, 산으로 연결된 길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톡에 특정 부위만 이끼가 좀 없어요. 이런 데는 동물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이 디디는 흔적입니다. 디디면 이 쉽게 떨어지는 이 이끼 특성상 붙어 있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지금 꾸준히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밟았다면 이 개나리나 다른 종류의 나무들 이런 죽은 가지가 부러졌을 건데 이곳을 통과하는 과정에 가장 적절하게 이 정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갯과동물이 가장 일반적으로. 산지와 가까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발생한 유기견이 산으로 올라가 들깨떼가 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사람의 손에 길러지다 버려진 뒤 산에서 야생성을 회복한 들깨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그런 환경에서 적응했던 친구들이 산과 들, 좀 더 심하면 깊은 계곡이 갖춰진 산까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던 개체들이 산과 들로 가게 되면 훨씬 번식력과 적응력과 어떻게 보면 생존 능력을 크게 만들게 돼요. 결국 그런 친구들이 인간과 같이 사는 버릇을 잃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려고 공격을 하거나 사냥하는 버릇을 이제 자연적으로 획득하게 되면 결국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기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 개체들이 점점 관리 차원의 대응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이런 산림 공간에 점점 개체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인근 거주자나 등산객들이 산에서 유실, 유기한 개도 마찬가지. 반려견 유기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북한산의 들깨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산속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포획되는 들깨들. 서울시는 작년에만 포획틀과 마취총을 이용해 약 120여 마리 정도의 들깨를 포획했다. 들깨뿐만이 아니다. 들고양이도 포획 대상이다. 최근 들어 국립공원에 들고양이가 많아지는 이유는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탐방로나 사찰 주변을 점령한 채 심할 경우 탐방객을 위협하기도 한다. 천적이 될 만한 동물이 없는 데다 들고양이 대부분은 잡식성에서 육식성으로 바뀌면서 다람쥐, 메토끼 등 소형 포유류나 조류 등을 포식하면서 야생 생태계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북한산 인근 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 동물병원. 들고양이는 생태계 교란동물로 지정돼 관리 대상이다. 국립공원 마을 주변에 살고 있는 들고양이는 번식력이 강하고 활동 범위가 넓어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동물을 닥치는 대로 해치고 있다는데 이 동물병원에만 하루에 2~3마리가 북한산 인근 지역에서 포획되어 온다. 불광동 382-14번지 5월 26일 날 첫 번째. 이렇게 들어오는 고양이들 수가 많아요? 네, 뭐 하루에 한 2마리에서 한 3마리 가량 됩니다. 고양이는 번식 속도가 빠르다. 한 번에 4~5마리의 새끼를 낳고 한 해 2~3차례 번식한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중성화 사업. 마취된 고양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중성화 수술을 시켜 더 이상 번식을 못하도록 하는 것. 북한산의 경우 2012년부터 16년까지 20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중성화했다. 고양이들을 중성화시키고 있지만 포획된 들깨는 대부분 안락사 처리됐다. 인간에게 버림받은 상처도 모자라 포획, 안락사의 두려움까지 겪어야 하는 것. 이 비극은 계속돼야 하는 걸까? 동물보호단체는 붙잡아 없애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산속에서 사람 손을 안 거치면서 서서히 야생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유기와 유실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네. 사람이 저지른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려동물이. 그럼 이 반려동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다시 이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의 품으로 인계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돼야 되는 거죠. 북한산에 살고 있는 원래 주인들은 따로 있다는데
북한산에는 1,3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는 북한산은 우이령을 중심으로 남쪽의 북한산 지역과 북쪽의 도봉산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우이령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멸종위기 2급 삭, 까막딱따구리 등이 발견되는 우이령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오소리가 파놓은 굴이고요. 들어가서 잔다거나 그러는 굴이 아니고 이렇게 파놓고 요 안에다가 이제 배설을 해놓고요. 그 이제 배설물에 붙어 있는 벌레들을 다시 와서 잡아먹습니다. 자기보다 3~4배가 큰 땅굴을 파는 습성을 갖고 있는 오소리. 최근 서식 환경이 악화되면서 점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족제비과인 오소리는 굵은 다리와 크고 날카로운 발톱이 특징이다. 시력은 나쁘지만 뛰어난 후각과 청각을 갖고 있다. 오소리 외에 또 어떤 야생 동물이 살고 있을까? 북한산은 메토끼와 족제비, 너구리 등 다양한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다. 또 멸종위기 동물 2급으로 지정된 삭도 발견됐다. 삭은 그동안의 보존 사업으로 북한산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국립공원 신부 쪽에 보존이 잘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삭도 발견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친구들이 언제 사라질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켜내야 이 친구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은 초본류, 목본류부터 많은 종류의 아름다운 꽃과 다채로운 식물들이 산지하고 있다.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어 봄, 여름, 가을에 이르기까지 4계절 다양한 식물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종자식물을 말하는 고등식물이 600종 넘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네, 이 식물은 양치식물로서 이제 이름은 넉줄고사리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높은 산에 바위 틈에서 이렇게 번져서 자라는데 지금 북한산 같은 경우는 이런 낮은 고도에도 이렇게 바위 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볼 수 없는 양치식물인데 지금은 뭐 이런 북한산 지역에서도 이렇게 쉽게 자라는 경우로서 이제 뭐 북한산도 좀 생태계가 조금은 좀 안정화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고사리과에 속하는 양치식물인 넉줄고사리. 우리나라 전역의 숲에서 자라는 단연생 초본으로 한방에서는 뿌리 줄기를 약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198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북한산. 서울 땅을 구성하는 산지 중 4분의 1을 북한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의 허파라 부를 만큼 도시의 생명이 드는 산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다. 어떻게 보면은 도심 지역에서는 이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 많은 이제 개발과 훼손 때문에 없어졌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도심 속에 이런 북한산 같은 이제 산지가 산림이 있을 때에는 그런 이제 개발된 지역이나 훼손된 지역에서 이제 그 생육지를 잃어버린 그런 생물종들이 하나로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약간 생태계의 그 보금자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산림 지역이 도심 내에 있는 산림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나무 중심에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는 북한산. 북한산의 대표 수종은 참나무다. 그런데 참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참나무 시드름병이 숲을 위협하고 있다. 참나무는 북한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분포돼 있다. 그만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참나무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종들이 참나무류인데요. 지금 북한산에 한 70% 정도가 참나무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그 성남에서 그 참나무 시드름병이 발병을 최초 보고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성남을 비롯해서 이제 주변 그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참나무 시드름병은 광릉 긴나무좀이란 곤충이 원인이다. 작은 매개충이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 곰팡이를 퍼뜨리는데 나무 안에서 번식한 곰팡이가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차단시킨다. 감염되면 나무 껍질이 붉게 변하면서 결국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 강릉 긴 나무좀이 이제 침투해서 그 균을 이제 옮기게 되면은 한 2개월 지나서 한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가지들이 점점 말라가고 잎들이 점점 붉게 말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점점 전체적으로 나무들이 이제 고사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참나무 시드름병은 가을에 급속히 퍼지기 때문에 국립공원은 매년 늦봄에서 여름 사전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 올해도 참나무 시드름병을 옮기는 광릉 긴나무좀이 침입하는 시기에 맞춰 북한산 국립공원 내 4개 권역에 친환경 끈끈이 롤트랩을 설치했다. 광릉 긴나무좀이 끈끈이 랩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떨어뜨리는 작업이다.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돼 있기도 한 북한산. 탐방객들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 그만큼 자연 생태계가 많이 오염될 여지가 많아진다. 현재 단풍잎 돼지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관람객 그 산지에 방문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신발이나 아니면 차량 위주의 그 열매들이 같이 이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 지역에서도 그 목본이 좀 저조한 그런 좀 개알된 지역에 많이 이렇게 생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들이 계속 커가면서 종자와 열매들을 확산을 시켜서 주변 지역에 많이 번지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탐방객들의 방문은 외래 식물의 유입을 초래했다.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공원 내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에 한창이다. 북한산 지역의 주요 생태계 교란식물은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로 북미에서 도입된 국화과 식물들이다. 이런 생태계 교란 식물들은 생명력이 강해 토착식물의 자생지를 위협하고 있어 제거해야 할 대상. 하지만 작업 과정이 만만치 않다. 특히나 이제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경우엔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시기가 조금 늦었을 때는 이 종자가 떨어지는 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발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돼지풀과 단풍잎 돼지풀은 번식력이 매우 뛰어나 다른 식물들의 생육을 방해한다는 공통점 외에도 비염과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위해 식물로 지정한 종이다. 돼지풀은 줄기가 180cm, 단풍잎 돼지풀은 3m까지 자라는데 성장 초기에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뿌리채 뽑아야 한다. 또 땅속에 씨가 있기 때문에 4, 5년간 지속적으로 제거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도 뽑아내니까 휑하네요. 예. 이제 자리가 마련이 되면 이제 다른 식물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단풍잎 돼지풀 같은 경우는 키도 굉장히 크고 잎도 넓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우염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초본층 아래쪽에 있는 그런 식물들의 그 생육에 좀 위협을 줄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동물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란을 많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 꽃이 피면 꽃가루가 날려 탐방객들에게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단풍잎 돼지풀이 개화하는 시기인 7월에서 9월 전에 집중적으로 제거 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금은 아직 그 개화나 종자 결실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도로가나 아니면 공터 같은 데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폐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늦게 작업을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이제 종자가 맺혀서 떨어질 수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별도로 이제 폐기물로 그 이제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화 시기에는 종자 채집 도구를 이용해 종자를 채집해 소각 처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향후에도 외래 유해 식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꾸준한 모니터링도 계속돼야 한다. 탐방로 조성과 꾸준한 보존 사업으로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는 북한산. 북한산은 2007년 입장료를 폐지한 이후 매년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다.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정규 탐방로가 혼잡해지자 정해진 길을 놔두고 샛길로 다니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된 무분별한 샛길 이용으로 북한산 이곳저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출입 금지 안내판이 있어도 무용지물. 샛길 등산은 매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정도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네, 지금 이곳은 둘레길 진입로인데 저 이렇게 샛길에 올라오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난간을 설치해놨는데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위에 베놓으면서 통행하기 쉽도록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흔적이 있는 탐방로. 북한산 일대를 돌다 보면 분명 규정된 탐방로가 아닌 샛길을 자주 볼 수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 중턱. 국립공원 관계자와 함께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로 들어가 그 실태를 파악해봤다. 그럼 이렇게 삶이 다니면 문제점이 뭐가 생겨요?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식생이 많이 자라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길만 낙엽도 없고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생들이 자라는데 당연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행 금지가 철저히 지켜졌다면 이곳은 나무와 풀로 덮여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적이 끊이지 않아 마치 정상적인 등산로처럼 길이 나 있다. 사람이 지나다니며 땅에 가하는 압력이 커지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주변이 흙길로 변한다. 이런 구간은 비가 많이 내릴 때 토사가 흐르는 물길이 되어 산사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북한산에만 정규 탐방로에 5배에 달하는 샛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샛길이 증가하면서 동식물 자원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인간의 발길이 닿음으로써 무성했던 숲풀도 사라진 것이다. 국립공원의 자원이 훼손되고 국립공원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2009년부터) 일일 방문객을 1000명으로 제한하는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고 샛길 탐방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저희가 이 탐방로로 따로 설정해 놓은 이유가 우선 그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고 막 아무데나 다 다니면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탐방로로 유도를 하는 거고 또 이 외적으로 가면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들이 많이 이 샛길 쪽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탐방객들이 막 다니다 보면은 당연히 파괴가 되는 건 당연하고, 또 원래 이 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야생동물들 아니겠습니까? 함께 저희가 공존하려면은 이런 생태계가 다 잘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산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자원봉사센터. 지금은 1기 시민대학 수업이 한창이다. 북한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시민이 가꾸는 국립공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올 5월부터 시민대학이 개설됐다. 이곳에서 수업을 들은 후에는 북한산 관리자원봉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한다. 국립공원 시민대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국립공원을 조금 더 친숙하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서 보호해야 되는 동식물이 살아가는 어떤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호다라는 관심을 더 가져서 좀 더 기식적인 측면이든 애정이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또 우리 탐방객들은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이 그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르고 하시는 경우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공단만이 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우리 해당 지역, 더 넓게는 국민 전체가 국립공원을 관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의 산이 많이 보존이 되면은 나머지 산은 저절로 잘 보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그런 봉사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이면 어떤 정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봉사활동이라면은 이제 지금까지 산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무조건 그냥 운동 삼아서. 그러나 산을 알고 다니면 더 좋잖아요. 그래야만 산도 더 보호할 수 있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그런 점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자연 보호에 앞장서고 싶어요. 북한산은 도시 중심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생태 학습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 지역. 이곳에 비밀스러운 공간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둔벙이라 불리는 무릉덩이. 과거 논이었던 곳인데 농사를 짓지 않게 되자 국립공원에서 습지 생태계를 알릴 목적으로 조성한 곳. 바로 울대 습지다. 여기가 지금 계신 곳이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송추라는 지역인데요. 습지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얘들아. 울대 습지는 동식물의 보금자리 역할과 더불어 탐방객들에게 수려한 자연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습지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해설 프로그램.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며 자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보통 주변에 습지를 관찰할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직접 관찰하고 또 체험을 하면서 자연과 습지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습지에 사는, 물가에 사는 아이는 갈대일까요? 억새일까요? 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여기에 지금 습지 있는 애들은 갈대예요. 습지에서 서식하는 수생식물이에요. 얘네가 이제 있음으로 해서 물이 깨끗해지는 정화작용을 하죠. 깨끗하게. 여기도 물 차나. 이런 게 있었구나, 생태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느끼게 되고요. 아이들한테도 이제 산에 올라갈 때는 그냥 다닐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거는 뭐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산에 올라가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울대 습지는 총 면적 2,379제곱미터로 북한산 국립공원 내 유일한 습지다. 이곳엔 물질경이, 고마리, 창포, 물봉산 등의 수생식물이 서식해 수질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먹이 자원 또한 풍부해 사호라기, 쇠딱따구리, 노랑 턱매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 등 희귀 새들이 관찰되고 있다. 북한산에서 일단 유일하게 습지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 식물이 잘 어우러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생태계도 또 다른 곳보다 좀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습지는 물속 생물의 서식처임과 동시에 새와 동물의 쉼터 역할을 해준다. 포유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곳으로 생태계의 연결고리 기능을 한다. 지금 보시면 습지라서 여기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 또한 물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멧돼지들이 지금 먹이를 구하는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산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루트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지 습지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동식물의 터전이자 지역 생태를 대표하는 환경의 보고, 구규림에 산재한 작은 습지에도 관심과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다. 도시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산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휴식 공간이자 생태계의 보고. 북한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자원 조사에 따르면 1헥타르당 평균 545톤의 이산화탄소가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1헥타르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데 약 3,200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산만으로도 약 2,2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또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터전으로 북한산은 우리가 고스란히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켜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삭도 나타나게 되고 다른 조류들도 나타나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도심에 있는 숲에 와서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하게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산이라고 하는 도심의 숲은 지켜져야 되고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조그만 부주의에도 자연은 대가를 요구한다. 그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한 자연이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른다. 북한산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생태계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은 곳에서는 인간의 삶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말이다.